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듯이 쟁기질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535강입니다. 오늘은 쟁기 류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쟁기 류자입니다. 쟁기 류자는 쟁기를 의미하지요. 아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쟁기라는 것은 논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입니다. 이 쟁기력자는 묶을봉자와 나무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묶을봉자는 묶다는 뜻이 있고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쟁기력자는 나무를 여러 개 묶어서 만든 도구가 쟁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쟁기는 깎고 비틀어진 나무를 묶어서 만든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많이 개량된 모양의 쟁기입니다. 이 정도의 쟁기는 초기 사회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된 것이죠. 초기 사회의 쟁기는 그야말로 나무를 묶어 만든 그 수준이었습니다. 대충 깎고 비틀어서 여러 개를 묶어 쟁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쟁기류자입니다. 쟁기류자는 나무를 여러 개 묶어서 만든 도구가 쟁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쟁기는 깎고 비틀어진 나무를 묶어서 만든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쟁기로 논밭을 갈고 엎는 것이죠. 그렇게 농토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쟁기를자는 나무를 여러 개 묶어서 만든 도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쟁기는 깎고 비틀어진 나무를 묶어서 만든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중심자인 쟁기를자에 또 하나의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한자입니다. 쟁기를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밭을 갈 경자입니다. 밭갈 경자는 밭을 갈다는 뜻이 있죠. 이 밭갈 경자는 쟁기를자와 우물정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쟁기를자는 쟁기를 의미합니다. 아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물정자는 우물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밭갈경자는 쟁기로 우물처럼 만드는 게 밭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을 간다는 것은 농기구로 밭에 흙을 파서 뒤집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씨앗을 밭에 파종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는 것이죠. 밭을 갈 경자는 우물 모양처럼 밭을 가지런히 만드는 작업입니다. 밭을 갈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주 정돈된 모양이 되는 것이죠. 마치 우물 모양처럼 만드는 것이죠. 그 당시 가지런히 된 정돈된 모양의 시설물이 우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밭갈경자를 우물경자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밭갈경자는 쟁기로 우물처럼 만드는 게 밭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물 모양처럼 밭을 가지런히 만드는 작업이 밭가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주경야독이 있습니다. 주경야독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공부한다는 뜻으로서 바쁜 틈을 타서 어렵게 공부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경작이나 농경이라 할 때도 밭갈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소무할 못자입니다. 소무할 못자는 소무하다는 것이죠. 없애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무할 못자는 쟁기를자와 털못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쟁기를자는 쟁기를 의미합니다. 아래를 의미하기도 하죠. 또 털못자는 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무할 못자는 쟁기로 털을 작업하는 모양이 소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무는 쟁기로 밭의 풀을 없애는 듯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소무라는 것은 사용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쟁기로 밭을 갈게 되면 밭에 있는 풀들이 모두 없어지는 것인데 그 모양을 소무로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쟁기질을 하게 되면 밭에 잔뜩 나 있던 풀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부 갈아 엎어지는 것이죠. 마치 소무하는 모양 같은 것입니다. 어떤 물자를 전부 써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런 모양인 것이죠. 소무할 못자는 쟁기로 털을 작업하는 모양이 소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무는 쟁기로 밭에 풀을 없애는 듯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소무가 있죠. 소무는 사용하여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마모도 있습니다. 마모는 닳아서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류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김멜룬자입니다. 김멜룬자는 김을 매다는 뜻도 있고 없애다는 뜻도 있죠. 이 김멜룬자는 쟁기류자와 이르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쟁기류자는 쟁기를 의미합니다. 배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르룬자는 이르다는 뜻인데 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르룬자는 말하는 것 중에서 두 사람이 사적으로 은밀히 하는 대화를 말합니다. 사적인 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매룬자는 쟁기가 하는 말이 김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쟁기질의 부수 작업은 논밭의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죠. 이게 본일은 아닙니다. 쟁기질하는 목적이 논밭의 잡초를 없애려는 게 아닌데 쟁기질을 하고 나면 부수적으로 논밭의 잡초도 없애지는 것이죠. 사적이고 은밀한 작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쟁기질을 하는 목적은 논밭의 흙을 엎는 것이죠.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렇게 밭을 갈아엎다 보면 논밭의 풀도 없어지는 것이죠. 부수적인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김매론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매론자는 쟁기가 하는 말이 김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쟁기질의 부수 작업이
논밭의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라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경운기가 있죠. 경운기는 논밭을 가는 데 쓰이는 농업용 기계를 말합니다. 이때 경운이라는 것은 밭을 갈고 김을 매다는 뜻이죠. 또한 운악도 있습니다. 운악은 풀을 베고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문서적자입니다. 문서적자는 문서를 말하지요. 문서적자는 대죽자와 생기류자와 애석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죽자는 대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생기류자는 생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석자는 옛날인데 지난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적자는 대나무에 쟁기질을 하듯이 지난 일을 기록하는 것이 문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나무에 밭을 갈듯이 촘촘하게 글을 새긴 모양이 문서라는 것이죠. 쟁기질을 하고 나면 그 밭의 모든 흙이 뒤집어집니다. 일일이 밭의 모든 흙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렇듯이 글을 쓰는 주간에도 모든 글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 모양을 문서로 설명하는 것이죠. 문서적자는 대나무에 쟁기질하듯 지난 일을 기록하는 것이 문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나무에 밭을 갈듯이 촘촘하게 글을 새긴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가고 문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고 문적은 참고될 만한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서적이나 성적이라고 할 때도 문서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결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깔자자입니다. 깔자자는 자리를 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깔자자는 풀초변에 갱기류자와 애석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풀초변은 풀을 의미하는 것이고 갱기류자는 쟁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애석자는 옛날을 말하는데 지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짜짜는 쟁기가 지나간 곳에 풀이 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쟁기질로 없어진 풀들이 어느새 파랗게 자라난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어느새 밭에 풀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깔짜짜입니다. 쟁기질하여 풀을 모두 없앴는데 며칠만 지나서 밭에 가보면 풀들이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풀들이 온 밭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깔짜짜입니다. 깔짜짜는 쟁기가 지난 곳에 풀이 깔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쟁기질로 없어진 풀들이 어느새 파랗게 자라는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낙화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화낭자는 떨어진 꽃잎이 흩어져 어지럽다는 뜻으로서 사물이 뒤섞여 흩어진 모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낭자라는 것은 많이 깔려있는, 어지럽게 깔려있는 그 모양입니다. 또 자자하다는 말도 있죠. 이럴 때 깔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쟁기류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